강의 시작할게요. 이제 이름은 조세특례 국제 환급이라는 이제 그 아이템인데요. 지금 혹시 이 중에 이제 뭐 이렇게 소득공제라든가 연말정산이라는 말 자체를 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개인한테 이제 조세특례 국제 환급이라는 거는 개인한테는 연말정산이나 소득공제라는 말을 써주는 거고, 이제 사업자한테는 우리가 좀 있어 보여야 된다 이런 의미 때문에 경정청구라는 말을 써요. 근데 둘 다 이제 어차피 국가한테 국세청에 내 거 세금을 낸 거를 돌려줘라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를 경정청구라고 해요. 근데 개인이 보통 국세청을 상대로 낸 세금 돌려달라고 소득공제 해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사실 뭐 회사를 다닌다거나 하면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세무사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국세청에 내가 낸 세금을 바로 잡아가지고 돌려달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이제 경정 청구라고 해요. 보시면은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여기 뭐 사업자신데, 법인 사업자신데 직원도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세금 낸 게 별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세 환급이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제 사실은 국가에서 어떤 지원금을 받는 형태지, 보시면 납부한 세금 안에서 공제 항목에 의거해서 국세를 환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든 세금을 납부한 게 있어야지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 어떤 식이냐면 뭐 국세나 지방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을 내기도 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납부를 하게 되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해요. 그래서 또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보시면 이제 그 종합소득세든 뭐 법인세든 신고를 할 때 대부분 기장세무사를 쓰고 하잖아요. 세무라는 부분은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좀 그 생소하고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장세무사를 써서 쓰는데, 이때 이제 뭐 세액 감면 부분이라든가 면세 부분, 비과세 부분은 기장세무사도 이렇게 그 신고를 해서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하잖아요. 뭐 사실 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좀 그 절세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세액 공제 부분은 조금 조세특례법 자체가 이제 사업자에 해당하는 조세특례법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자주 급변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장 세무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액 공제 부분을 조세특례법 29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곧 사용할 이텍스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그 국제 환급금을 산출해보고, 그 뒤에 이제 그 세무법인에서 자료를 취합을 해서 국세청에 이제 그 경정 청구를 해서 국세 환급을 받게 하는 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지금 이제 이텍스 삼성지사, 그러니까 이텍스 솔루션을 사용하는 그 영업인들은 어떤 법적인 문제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경정 청구에 대한 영업을 다른 세무법인에서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영업인들은 그 문제가 발생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국제 환급 시장이 얼마나 크길래 과연 우리가 먹을 거리가 있느냐 보시면은, 지금 1년에 국세 환급으로 나라에서 돌려주는 세금이 80조 규모예요. 이 정도씩 항상 이제 이거보다 지금은 더 높겠죠. 2020년에 이거 한 거니까요. 근데 이 중에 80조 그 규모인데 5조 4,942억만 내가 세금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과오납분에 대해서 처리를 그 환급을 받는 거고, 나머지 72조는 이거는 다 조세 특례,
세법에 의한 환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큰 시장이죠. 근데 보시면은 50인 이하 중소기업들은 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44%만 하더라도 70조에 44%, 거의 30조 시장이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추측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그 청구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국세청에서 이렇게 고시를 해요.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뭐 홈택스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약간 뉴스 형태로 그 국세 환급금 찾아가라. 근데 적극적으로 찾아주진 않아요. 그냥 장려만 할 뿐이지. 왜냐면은 그 국세 환급금이라는 거, 사업자 국세 환급금 자체가 5년간의, 그러니까 지난 5년간의 낸 세금에서 환급을 받는 거고 6년째 되면은 국고로 환수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사실 국고 환수돼서 이게 쓸 돈이 많아지면 좋기 때문에 절대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기 지금 개인한테 이렇게 국세 환급을 해주고 사업자한테 이렇게 또 국세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환급을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개인한테 왜 소득공제 해가지고 니네 그낸 세금 돌려줄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이렇게 어느 행위나 목적은 다 있거든요. 신용을 관리하네. 땡. 자, 개인한테 소득공제 해줘가지고 국세 환급 해주는 이유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요. 낸 세금에서 네가 많이 쓰면 많이 돌려줄게. 소비가 일어나야지 경기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럼 사업자한테 환급을 해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돈으로 더 사봐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라 더. 니네 투자하면은 우리가 그만큼 더 돌려줄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용 장려예요. 니네 직원 많이 써. 많이 쓰면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환급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소비 장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세 환급이라는 걸 해주고 있고 사업자는 이제 고용 장려, 투자 장려예요. 그래서 국세 환급금이라는 것도 이 두 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와요. 네. 그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게 뭐냐면은 조세 특례에 대한 국세 환급비잖아요.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사업에 세액 공제를 25% 확대했다. 이런 뉴스가 났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서 했다는 거고 또 밑에 보면 세액 공제는 2023년 한시 도입이에요. 뭐냐? 우리가 이 국세 환급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세무사들 되게 많잖아요. 사업자도 기장세무사를 쓰고 있고 그럼 기장세무사한테 하면 되지. 더 신뢰관계가 있을 텐데, 응? 왜 굳이 우리한테 우리 이텍스 솔루션을 가지고 이 국세 환급을 받게 하느냐?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이 조세특례 제한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보시면은 개정을 해버리잖아요. 정부 바뀌니까. 그러니까 정부마다 또는 해마다 그 정부가 그 장려하는 육성해야 되는 사업 분야들이 계속 달라져요. 그러면은 그 해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23년에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지금 25%까지 세액 공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한시 도입이잖아요. 2023년. 그러면 기장세무사는 기장세무사 업무 자체가 뭐냐면 입출납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 세무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기장세무사는 이렇게 조세특례 제법에 대해서 제한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해요.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자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들도 보통 이혼 전문 변호사 따로 있고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따로 있고 자기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혼해야 되는데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나 지금 폭행으로 뭐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문제만 이제 오시겠어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부분 사업장들이 기장세무사를 써서 세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장세무사들이 이 국세 환급 업무, 경정청구 업무를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조세특례 제한법이 정부마다 개정도 자주 되고 그리고 그 기한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세역 공제 범위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기장세무사들이 이거를 다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기장세무사들이 세무신고를 할 때 이 부분까지 다 처리를 한다면은 사실 저희가 할 일은 없어요.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시장이 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 그 한 120개 정도 이 국세 환급 업무를 진행하는 전문 세무법인이 생겨났어요. 예. 기장 업무를 안 보고 아예 이 업무만 전담으로 하는. 아까 이제 경정청구 발생 원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잦은 세법이 개정돼요. 기장세무사가 체크를 하기가 힘들고 이게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면은 이제 예규나 판례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어떤 때는 뭐 이런 판례를 써야 되고 어떤 때는 저런 판례를 써야 되고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 자체가 사업자한테는 한 18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요즘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세법이 엄청 복잡해져가지고 일반 세무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골치 아파했거든요. 일반인들은 그 어떻게 잘 알 수도 없을 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 조세특례 제한법은 이거보다 더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장세무사의 구조적 문제인데 세무사무실에 이거는 이제 보통 기장을 우리가 세무사한테 맡기면은 그 세무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장 업무 자체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교육을 시켜가지고 기계적으로 이제 세무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 돈 10만 원 한 달에 받아가지고 그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정 청구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정 청구 업무를 할 때 어떤 사업장을 갔을 때 환급금이 많이 나올 것이냐는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 데나 가가지고 뭐 직원도 한 명 없고 이런 게 혼자서 뭐 그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가지고 한다고 해서 환급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5년간 세금을 많이 냈는지 여부. 그러니까 아까 5년간 낸 세금에 대해서 이제 일부분을 환급받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 5년 내에 기계장치 등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고 아이고 뭐야 이거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의 고용이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세 환급을 해주는 이유는 그 사업주한테 하는 이유는 고용 장려, 투자 장려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 환급금도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 지역에서 창업 여부 및 창업 후 부동산 취득 여부.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이제 일자리 자체가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 그러다 보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도 받지만 이 그 지방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업체 자체를 일자리 자체를 이제 지방 쪽에 그 뭐야 지방 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뭐 일례로 이제 뭐 지방에서 29세 이하의 그 직원을 하나 사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을 하나 기용을 했다. 그러면은 한 1,400만 원 정도 환급을 해줘요. 근데 수도권은 1,200에서 300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1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보다도 지방에서 오히려 이제 환급해주는 비율은 크기 때문에 그 뭐 지방이라고 해서 그 국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텍스 솔루션이라는 웹 기반 이제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국제 환급금을 산출해 보거든요. 딱 15분이면 돼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정 청구 업무를 하는 영업인들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제 그분들은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지만 변호사 그뭐 협회에 이렇게 어느 정도 직원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이 가가지고 막 영업하면 그 변호사법에 걸리거든요. 그 세무사협회 등록이 안 된 사람이 가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세무법에 걸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영업을 하다가 세무사협회에 신고가 들어간다 하면은 제가 실컷 영업을 했는데 그 수수료가 몰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이텍스 삼성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위험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이텍스 솔루션이라는 회사와 저희가 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건데 이텍스 솔루션은 지금 5개의 전문 세무법인 그러니까 국제 황금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 세무법인하고 업무 제휴를 맺고 있고요. 저희는 이텍스하고 이텍스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국제 황금 영업을 하는 그런 그 뭐지 마케팅 그 업무 제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법인하고 저희는 전혀 상관이 없이 돼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세무사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제 그 활동을 하셔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이 솔루션 자체가 그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인들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간단하게 해요.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고 그냥 사장님 이런 프로그램 있는데 한번 환급금 있는지 책정해 보시겠어요? 딱 10분이면 됩니다. 뭐 이 정도로 소개하고 안 바쁘니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한 그 프로그램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텍스 원래 이제 솔루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실은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희 이제 관련된 그 뭐야 그 사업자들을 다 이제 경정청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이미 이제 접수가 된 사업장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녹화해 놓은 그 본사 이텍스 본사 그 대표님이 그 접수하는 과정 녹화해 놓은 거를 대신 보여드릴게요. 치면 자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럴듯하게. 그리고 여기서 환급액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정을 넣는 게 돼 있어요. 010 빼고 8자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영업인 등록을 하시면은 이 이텍스 솔루션 계정을 그 계정 등록을 해드려요. 그 계정은 이제 본인 핸드폰에서 010을 뺀 8자리가 이제 아이디로 생성되고요. 이제 비밀번호는 끝 4자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 영업인 등록하시고 하루 정도면은 이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비번은 뒤 4자리. 저는 초기라서 4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8자리예요. 자,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환급액 조회. 그러면 카카오 계정 로그인 또 나옵니다. 근데 앞에 대부분의 계정을 왜 쳤느냐 하면 이게 웹 방식이라서 여러분이 고객들에게 이텍스 하면 이분들이 검색을 해서 직접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영업사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업 수수료가 보호되는 게 아니라 그냥 홍보사원에 불과합니다.
요즘에 웹 방식에 이런 솔루션들이 많은데 그런 거 네이버 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텍스트 지금 네이버에 사이트가 안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 영업자들에 의해서만 접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막아놨어요. 자, 카카오 계정. 이건 영업자입니다.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영업자 카카오입니다. 자, 그러면 저거 그 영업자 카톡이라는 건 뭐냐면은 본인 영업인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렇게 들어오면 처음이신 분은 여기에 있고 접수하셨던 분들이 여기 사업장 추가가 있어요. 사업장 추가.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처음에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종류가 있어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그럼 법인 사업자는 여기다 법인 사업자 번호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 사업자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해요. 이게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면 다음을 눌러요.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설명을 여기 지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처음 여러분들 노트북에서 법인 사업자를 처음으로 접수할 때 반드시 한 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증서 프로그램 설치해 주세요 하면 왼쪽에 아래에 이렇게 다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눌러서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요걸 눌러서 EX 아다퍼라고 보안 인증 프로그램이요. 설치를 합니다. 자, 설치를 마치고 반드시 이 보안 인증 프로그램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인증서를 등록해요. 홈택스 고용상태. 법인 인증서는 하나입니다. 하나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하나를 고용인증서에 고용상태에 등록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런 인증서 하는데 여기 개인 거 있고 개인 사업자 있고 여기 법인 겁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 여기 인증서 비밀번호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면 자동으로 법인 인증서가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을 하고 똑같은 거를 또 한 번 해요. 자, 요게 틀리면 안 됩니다. 또 비밀번호 넣어주세요. 자, 두 개가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아주 인터페이스도 깔끔하고 예민한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프로그램 쓸 때는 데이터가 넘어오는 게 보이니까 그게 될까봐 굉장히 대표들이 불안해요. 근데 이걸 하니까 대표들이 굉장히 안심합니다. 조금 의식병이 심한 사람들은요, 보안 낙서도 쓰고 막 녹음도 하고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28%니까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없어요. 이게 더 내용이 엄청납니다. 이게 엄청난 데이터를 떼고 오는 거예요. 자, 요 동안에 이거 100% 넘어가야 아주 중요한 것도 설명되는데 그때까지는 심심하니까 우리 유튜브 채팅창에 자, 잠깐 이게 이렇게 쭉 넘어가거든요. 볼게요. 넘길게요. 여러분들 여기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산출돼요. 보시면.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면 영업자의 카톡 프로필 계정이 있어요. 그러면 요걸 누르면 로그 아웃이 이거는 나와요. 별로 이제 나중에 벌써 바뀌었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요거 법인 접수 끝나고 개인 사업자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하나가 실패라고 떠 있으면 자료 수집하기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실패 있을 경우는 자료 수집 다시 합니다. 자, 이제 정상으로 되었으면 결과 리포트 확인하기를 누려요. 그러면 여기에 검토 중. 원래는 영원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바꿨어요. 영원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토 중이라고 바꿨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가 막히게 있어요. 여기에 금액 쫙 떠요. 금액이 떠. 금액이 떠요. 그러면 하는 안치고 현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 검토 중이 나오고 금액이 떴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추가 정보 입력을 하셔야 돼요. 추가 정보 입력. 이거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추가 정보 입력을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직원들, 5년치 직원들이 쫙 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기 특수관계, 특관이. 자, 대표의 6천 이내 친족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6천 이내. 김노아가 내 대표의 친척이다. 그럼 이렇게. 대표님 여기 명단 보면서 친척을 요거 해주세요. 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없으면 다음. 그 다음에 여기서 장애인이 있거나 국가유공자 60세 이상 이런 경우는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아까는 친척은 세액공제가 제해지지만 여기는 세액공제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만 이렇게 체크하고 없으면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군 복무를 갔다 온 남자들은 근무 연수로 휴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고용 종료인 사람 말고 고용인 사람은 이렇게 해서 그냥 한 24개월, 요새 20개월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차는 이거 혜택되는 거예요. 해당. 그 다음에 개인 사업에서 법인 전환 해당된다. 해당되는 것만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반드시 경정 청구 요청을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된다. 자,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어서 이렇게 경정 청구 요청을 하면은 신청 번호를 입력하세요라는 그게 떠요. 이제 뒤에 조금 설명드리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그 뭐 2023일이라는 번호를 눌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사실. 수 보고서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접수 보고서를 써면 여러분의 영어도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정상으로 접수됐는지 다 확인이 되고 관리하는 시스템. 자, 이제 법인이 끝났고요. 자, 사업장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이제 개인 사업. 자, 개인 사업자. 여기 개인 사업자는 너무 간단해요. 아까 이제 잠깐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그 이텍스 솔루션은 사실 휴대폰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실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고 나서 이제 해봅시다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PC로 하라는 이유가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그 뒤에서 백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막 카톡 띄워놓고 막 메시지 띄워놓고 막 뭐 게임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이제 이텍스 솔루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 누락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해요. 이제 나는 이제 다 넘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텍스 그 세무법인에서 그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딱 봤더니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하라는 건데 사실은 휴대폰으로 해도 거의 다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근데 법인 사업자는 노트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법인 사업자는 이제 금방 봤듯이 인증서를 법인 공인 인증서로 하잖아요. 이거를 내가 휴대폰으로 받아서 하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가면은 대부분 사업장들 보면 대표가 이제 USB에 법인 공인 인증서를 담아서 사용하라는 사업장도 있고 뭐 직원 이제 담당 그 뭐 이렇게 인증서 이제 그 PC 담당하는 그런 직원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인증서 담겨 있는 PC에서 내 거 이제 로그인 아이디하고 그 뭐야 카카오톡 그 로그인만 해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 내 노트북에 이제 USB에 옮겨달라고 해서 하셔도 되고 개인 사업자는 그 휴대폰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 저는 이제 거의 휴대폰으로 했어요, 사실.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다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누락이 막 자주 발생하면 못하게 하겠죠. 근데 뭐 가끔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발생을 했을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이제 그 PC나 노트북으로 하라는 것 뿐입니다. 이제 힘든 것도 보시면 있는데 이거 지워야 되는데 그냥 무시하세요. 이거 이제 개인 무시하세요. 사업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간편 인증으로 가죠.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불편해요. 자, 요거 간편 인증을 누르세요. 그리고 카카오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주민번호. 자, 종종 가다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정보에서 오자가 하나 있을 때 요때도 안 됩니다. 여기서 글자 한자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카카오 인증서를 누른 이유는 뭐냐면 전 국민이 거의 많이 쓰는 그 카카오톡은 거의 다 쓰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인증서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이제 뭐 나는 그냥 패스 인증서 써 하면은 패스로 해도 상관없고, 뭐 삼성 패스 쓰고 있다면 삼성 패스로 해도 되고, 이제 이거는 선택해서 하는데 대부분 이제 카카오 인증서는 어느 정도 깔려 있다 보니까 이걸로 하는 거예요. 전체 동의하고요. 그리고 홈택스 인증 요청을 하면 고객 명의의 핸드폰으로 카카오 지갑 톡이 갑니다. 자, 보세요. 자, 요거 보시면 카카오 지갑이 옵니다. 그럼 고객님 카톡에 인증해 주세요 하면 고객이 요걸 눌러서 인증하기 딱 누릅니다. 아, 근데 안타깝게 요게 인증이라서 요 프로그램 왔어요. 그 폰에서 인증을 하고 눌러주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인증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로 바뀌었죠? 좀 이게 전에는 레지 걸리냐. 홈택스였는데 지금 고용산재 사이트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을 반복합니다. 홈택스 한 번, 고용산재 한 번. 그러면 여기서는 D만 써주면 돼요. 다른 건 안 바뀝니다. 전체 동의 고용산재 인증 요청. 그러면 또 옵니다. 이번에 어디서 왔죠? 아까는 홈택스에서 왔고, 이번은 그러면 또 폰에서 그 고객 폰에서 인증하기 비밀번호 놓고 하기.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넘어가죠. 자, 그래서 아까 똑같이 이제 설명을 예, 하다 말았는데 중간에 잘못 들어갔거나 중간에 에러가 나서 멈춰있을 경우는 요거 여기 오른쪽 위에 로그아웃을 하고 여기서 메뉴가 두 개가 나와요. 이 서비스만 로그아웃, 카카오 계정과 로그아웃. 이 밑에 거를 항상 하세요. 카카오 계정과 함께 로그아웃을 눌러서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뭐 여기까지는 안 봐도 되고, 개인 사업자도 아까 똑같이 그 뭐야 그 카카오 인증을 하게 되면은 고용산재하고 국세청에서 자료 데이터를 긁어와요. 그리고 뒤에 이제 뭐 추가 정보 입력 사항 같은 것만 잘 기입하시고 정정 청구 요청을 하시면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자체가. 거기는 공인인증서가 네네. 파일링 컴퓨터나 네네. 아니면 공인인증서가 안경에 USB를 내 컴퓨터에 꽂아서 네네. 그렇게 하는 방법만 있는 거고 그쵸. 개인은 그냥 그런 공인인증서 따로 없이 내 컴퓨터로 고객님한테 카카오톡 인증 보내가지고 네네. 거기서 인증해주면 된다. 이 네.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 프로그램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이랑 고용산재 포탈이라는 데서 두 가지 방식으로 로그인, 아니,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방식으로 로그인이 가능해요. 뭐냐면은 지금 이제 간편 인증, SNS, 그리고 아까 그 법인처럼 내 거 그냥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은행 그 뭐지? 그 옛날에 이제 구공인인증서 그게 있으면은 그걸로도 가능해요. 똑같이 법인처럼 인증서 추가를 해서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은 그분 컴퓨터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면 USB를 꽂아서 법인처럼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SNS 인증이다 보니까 그걸 주로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방송으로 봤는데 이거를 딱 건져갖고 한다 그러면은 네, 공인인증서를 남의 그쵸, PC에다가 그쵸, 하면은 안 그쵸, 좋아할 그쵸. 것 그냥 같아가지고 인증만 해주세요. 뭐 SNS 인증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이제 금액이 이제 바로 산출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 환급 금액이 있는데 한번 저희가 이 국세 환급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세한 프로세스는 조금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제 가끔 이렇게 실패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 인증서를 많이 이제 쓰잖아요. 근데 되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사실 뭐 카카오 인증서 발급받기 이런 그 유튜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그 인증서 발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번 봐볼까요?
이거 인증서 발급받는 거 되게 간단해요. 인간인증서 종류의 하나인 카카오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인증서는 어디에 쓰려고 발급을 하느냐? 부세청이나 정부 입사 그 외에 아이디 암호 말고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 상시에 공동인증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공동인증서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서 발급해야 되나 발급을 할 때도 절차도 더 복잡한 반면에 인간인증서는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발급을 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으로 짧아서 1년마다 같이更新을 해야 되지만 인간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포스 등 여러 곳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카카오로 발급을 받아볼게요.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먼저 카카오톡을 실행하시고요. 하단에 대화 아이콘이 아닌 가장 우측에 있는 점 3개가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보시는 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상단에 페이 표시를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상단에 4가지 메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른편에 있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서비스 탭에서 하단으로 내려보면 전자문서 항목에서 인증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 창에 상단에 인증서 발급하기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합니다. 다음 창은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면 안 됩니다.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인증번호와 휴대폰 통신번호를 선택해줍니다. 인증번호 요청이 있는데 인증번호 요청을 클릭하고 다음에 나오는 본인 확인 약관에 전체 번호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인증번호 입력창이 뜨는데요. 본인 핸드폰에 문자로 부탁한 인증번호를 입력해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입력되어 넘어가면 하단에 확인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다음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 통장을 이용한 확인을 하는데요. 카카오톡에서 시간을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 입금할 때 입금 잔액을 확인해서 기재하는 방법으로 통장 이동을 할 건데요. 일단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카카오톡에서 입금을 해야 하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을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에 계좌 확인 요청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신의 통장으로 1원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입금자를 확인해보면 입금 1원이 조인당면으로 되어있죠. 계란판에 조인당면을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통장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니까 잘 적어주시고 한 번 더 확인 잘 눌러주십니다. 입력 후에는 우측 하단에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인증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끝난 거예요. 발급된 인증서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인증서 발급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튜브랑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영업인 등록을 하시면은 필요한 부분들은 다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금액들이 산출이 돼요. 아까 뭐 검토 중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산출되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어떤 사업장에 방문을 했을 때 금액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찾아서 다니시면은 뭐 실패 없이 거의 금액이 뜬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저희가 지금 아까 제가 저희 이텍스 솔루션이랑 업무 제휴를 맺은 그 세무법인이 5군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세무법인은 이제 국제 환급 업무에 대해서 거의 이제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이텍스 솔루션을 통해서 금액을 산출하고 나서 뭘 하냐면은 그 전문 세무법인에서 이제 세밀하게 이제 세밀 검토를 해요. 사람이 직접 그 180개가 넘는 항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 2, 3일 정도 이제 걸려서 이제 검토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세무법인에서. 여기 지금 이거 이제 예시로 갖고 왔는데 처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돌렸을 때는 285만 원 정도가 나왔잖아요. 산출 금액이, 환급 금액이.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게 환급 효과 합계라는 게 이게 뭐냐면은 그 현금 환급액이에요.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2월세액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바로 국세청에서 돈으로 돌려주진 않지만 내가 마일리지처럼 쌓아놓을 테니까 너 내년에 낼 세금부터 한 10년 동안 이거 다 달아질 때까지 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의 1000 지금 한 6, 700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이 AI로 측정을 했을 때는 285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그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전문 세무사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이 세밀 검토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렇게 올라가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면은 저희 이제 그 업무 보고서 이거를 돌린 다음에 저희 이제 업무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세무법인에서 그 직접적으로 세밀 검토를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보고서를 작성 안 하면은 그 세밀 검토로 안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하려고 했는지 직접 안 하려고 그냥 한번 해본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업무 보고서 작성한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1월 3일 날 우리 목공기기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이거 처음에 그 작성했을 때 480만 원이었거든요. 환급액이 그 프로그램 돌렸을 때. 근데 보시면은 지금 현금 환급 금액만 1,37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AI 이텍스 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480만 원이 나왔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검토 보고서를 들고 가서 세무법인하고 용역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훨씬 많이 나오면은 이제 대표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사업주분들이. 나 이렇게 더 올라갔어? 뭐 저희들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저희 세무법인에서 직접적으로 검토를 했더니 이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약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그 해냄 종합 검사 같은 경우에 처음에 프로그램 돌렸더니 1,530만 원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현금 환급만 4,300만 원으로 뛰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으로 돌렸을 때랑 이제 직접적으로 세무법인 검토했을 때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주분한테 가서 그 세무 용역 계약을 그 계약까지 진행시키기가 굉장히 수월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텍스 솔루션의 하나하나의 그 프로세스 자체가 이 국세 환급 영업을 하는 분들의 그 계약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5천 이상 사업장들이 저희가 이제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그 5천 이상 된 사업장들을 이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는 거거든요. 보시면 뭐 무슨 유통, 화면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8,100만 원. 뭐 무슨 테크 이건 뭐 벤처 기업인 것 같아요. 뭐 5,900만 원. 이거는 뭐 펜션 같은 데인 것 같아요. 6,500만 원. 뭐 갈비집 1억. 여기도 유통. 뭐 여기는 뭐 사업단인데 2억 6,900. 보시면은 뭐 법률사무소도 있고요. 치과의원, 병원들은 대부분 거의 한 억 단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약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보시면 조금 뭐 우리가 눈에 띄는 거 뭐 여기 한신포차 지방인데 5억 8천. 되게 크죠? 이거 5억 8천 나오면요. 영업인 수수료가 한 5천만 원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 연봉 가져가는 거예요. 네. 1억 8천. 이게 식당, 뭐 칼국수집 5,300만 원. 네. 되게 많죠. 한 30개 정도 되는데 대충 그러니까 안 되는 사업장은 없어요. 국세 환급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업장은 직원 없이 그냥 혼자 하거나 뭐 투자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국가가 환급해 줄 만한 요인이 전혀 없는 그런 사업장 외에는 환급액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디가 더 잘 되려나 하고 가려서 영업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지금 이제 저희가 1월 달에 그 조금 달라진 게 아까 이제 조금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정평 세무 컨설팅이라는 그 세무 법인을 또 추가를 했어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그 뭐야 국제 환급 업무에서는 탑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국제 환급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 세무사가 한 40명이 넘고요. 이게 국제 환급 경정 청구를 신청을 할 때 그 세무법인에서도 한 2주 정도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세청에 그 경정 청구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서류 그 요청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그냥 승인 바로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이제 그 세무법인하고 뭐 이 부분은 좀 조율하자 뭐 이러면서 딜을 하거든요. 그 딜만 전담하는 팀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국세환급금을 받게 하고 또 그 우리가 신청한 금액을 다 받아낼 수 있게 그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팀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 거의 이제 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정평 세무 컨설팅은 저희하고만 일을 해요. 왜냐면 저희한테서 그 접수되는 업무만 해도 다른 데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업무 그 영업을 하거나 이 국제환급 업무를 진행을 할 때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갖춘 세무법인하고 같이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이제 업무 효율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이제 그 국세 환급이나 경정 청구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다들?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보셨군요. 그 이 시장이 크다 보니까 뭐 해움 또는 뭐 3.3 이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사업주가 직접 그 자기 사업주 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경정 청구를 요청을 하는 국세청에 그런 프로그램도 한 달에 한두 개씩 나와요.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근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가서 영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직접 사업주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했을 때 뭔가 우리한테 하면 더 좋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딱 그거예요. 우리도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나온 금액 있잖아요. 해움이든 3.3이든 이 금액을 가지고 그냥 요청을 해요. 근데 저희는 전문 세무법인을 통해 가지고 세밀 검토를 사람이 다시 하잖아요. 그게 2박 3일 이상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훨씬 높아지고 똑같아요. 그 뭐 해움이라든가 이런 데도 수수료를 똑같이 30% 떼거든요. 용역 수수료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세무법인 용역 계약을 할 때 용역 수수료는 현금 환급액 기준으로 해서 30%예요. 이거는 세무사협회에서 동일하게 지정을 해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주분한테 갔을 때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프로그램 봤는데 나 그냥 직접 하면 되잖아. 이럴 때는 저희들의 장점을 충분히 부각시켜 주시면은 그런 쪽에서 이렇게 할 일은 없죠, 사실. 또 국세 환급 신청은 5년 동안 신청하는 건데 한 번 신청하면 또 신청 안 돼요. 그 사업주는 손해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 국세환급 신청을 하면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게 되는 그런 5년 뒤에는 안 하는 5년 뒤가 아니라 보통은 한 2년 단위로 환급액이 좀 나와요. 예. 2년 정도 뒤에 다시 줘야 하면 또 나와요. 내년에 1년 만에 가면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5년마다 신청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어떤 그 사장님하고 신뢰관계가 잘 구축이 돼 있다. 그러면은 한 2년에 한 번씩 가서 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혹시 뭐 국세 환급 이 그 경정 청구 업무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영청구가 문재인 정권 때 네. 그 직원 고용을 하셨을 때 네네. 그때 세제서 나셨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걸로 경영청구를 하는 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직원이 고용을 폐지했을 경우는 네네. 만약에 저 세금을 받았어요, 환급 받았어요. 네네. 그러면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많은데 그걸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저희들도 이제 보통 국세 환급으로 해서 산출을 하게 되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뭐지? 고용 유지 그 뭐야 직원에 대해서 그 세무법인에서 보내줘요. 누구누구는 고용 유지를 뭐 얼마 언제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저희가 이제 그 세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을 모르고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그거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 부서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고용 유지 직원이 뭐 두 명이 존재해.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은 원래는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를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거나 했을 때 고용 유지가 안 됐잖아요. 우리는 환급을 받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토해내야 되는 게 맞는데 거의 토해내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알아봤거든요. 그 세무법인을 통해서도 이거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검토 보고서 나올 때 그 부분을 명시를 해줘요. 사업주분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근데 이거 나중에 추징당하면 어떡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국세청에 그런 부서가 있는지랑 다 살펴봤어요. 근데 그런 부서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고 그 추징당했던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 지금까지 세무법인에서 이렇게 그거 했을 때.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 전해에 세금을 한 1억 넘게 이제 냈었는데 갑자기 그 세금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국세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그 세무조사 같은 거를 할 때 뭐냐면은 이 사업장이 그 전해에 비해서 갑자기 소득 신고가 굉장히 낮게 되거나 또는 그 갑자기 자산이 엄청 증가하거나 이럴 때 이제 데이터를 그 업종별로 이렇게 몇 군데 이제 사업장을 이렇게 추출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무작위로 두 군데 정도를 이제 두세 군데를 추첨을 해가지고 그 사업장의 세무조사를 하는 것 뿐이지 내가 뭐 그 뭐지? 내가 정말 자산이 확 증가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이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잘못 걸리면은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걸렸어요. 그 뭐 이렇게 갑자기 소득액을 너무 이제 낮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데이터를 다 살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신 이거 고용 유지해야 되는데 그 한 명 그만뒀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해서 이제 환급액을 토해낸 경우는 있었는데 그 외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몇 천 건의 이 경정 청구를 요청을 했지만 한 번도 없었고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국세 환급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하는 세무법인이 우리나라에 한 120개 정도 지금 현재 존재를 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장이 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세무사들이잖아요. 이게 만약 경정 청구를 했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니 내가 사업주가 이제 경정 청구 막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했어. 다음 해에 막 세금 폭탄이 나온다거나 세무조사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세무법인하고 계약서를 쓰는데 그 그를 가지고 이 세무법인을 그 뭐 신고를 하거나 뭐 문제가 어떤 그걸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업주분들이 되게 좀 뭐 세무조사라든가 세금 폭탄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장세무사들은 이걸 못하게 해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장세무사들은 이 경정 청구를 한다고 하면은 아 그거 하지 마세요 사장님 이거 하면은 뭐 세무조사 나와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나올 수가 없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사업주예요. 기장세무사를 돈을 주고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가지고 이렇게 뭐 한 1,500만 원 정도가 환급액 받을 게 있는데 하면은 대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얘는 도대체 뭐 했어요? 넌 도대체 친구를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렇게 돈 받을 수 있는 걸 안 찾아줬어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장세무사들이 이 일을 싫어해요. 이런 그래서 그 뭐야 그 기장세무사들은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다 해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도 이제 나중에 보내드릴 건데
그 서초 세무서장이 직접 나와서 했어요. 경정청구 받았다고 해서 세무조사 안 나온다고. 예. 이거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잘못된 그런 정보들 때문에 이 그 사업주분들이 우려를 하실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영업인들이 그 설명을 해드릴 필요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경정청구 업무 자체가 사실은 기장 세무사가 가장 큰 장애물이거든요. 근데 왜 장애물이냐면 아까 그런 이유 때문인데 보통 이제 지금 다른 세무법인에서 이런 그 경정청구를 할 때는 기장세무사한테 이런 서류들을 요청을 했어요. 저희들도 얼마 전까지 했어요. 이건 기장세무사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소득자별 원천 징수, 보수총액 신고서. 이 세 가지는 그 기장세무사가 가지고 있는데 경정청구 하려고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줘요. 하지 말라고 하고 설득하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거 고용지원금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거 요청을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하면은 기장세무사가 똑같거든요. 고용지원금 요청하는 서류랑. 그래서 줘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영업 그 노하우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정평이랑 계약을 하고 하면서 이 부분들은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장세무사하고 아예 그냥 아무 관련 없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아졌죠. 뭐, 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세무 컨설팅 그러면 다 관리를 해줄 건가요? 지금 정평에서는 그 저희가 삼성지사잖아요. 삼성지사하고 본사에서 접수되는 거는 정평으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삼성지사하고 인연이 된 게 되게 큰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영업 수수료도 환급 환급액 기준 본사는 9%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정도 환급액이 나오면 그 영업인 수수료가 9%니까 900만 원일 거잖아요. 저희 삼성지사는 10%예요. 이거는 이제 그 박 대표님이랑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인들한테 조금 더 챙겨 드리자는 목적하에 그렇게 한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이제 높이 사주세요. 크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예. 30%로 가져가서 나머지 10%, 20%는 정평으로. 그쵸. 세무법인하고 이제 그 저희도 지사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평에서 20%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저희 지사 수수료도 있어요. 근데 뭐 높진 않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무법인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하셨나요? 국세 환급을 해주는 이유는 이제 고용증대랑 뭐 투자 장려다. 그래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조건에 부합되는 사업장이면은 환급액은 충분히 나온다. 그리고 영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 뭐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이 업무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 경정청구 업무를 가르쳐 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은. 진짜 진행을 해보신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하거든요. 자, 맨 처음엔 지인한테 보통 하게 되죠. 아는 데 가가지고 한번 해보고. 근데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거는 소개 영업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가서 돈이 나오잖아요. 희한해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아는 사람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요. 여기도 한번 가서 해보라고. 나 여기 내 동생인데 이거 가서 한번 해봐. 정말요. 저도 한 군데 가서 해가지고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두세 군데씩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만 해도 한 분이 5개 접수하셨어요. 예. 제가 보기에 그분은 진짜 월 1000 찍을 것 같아요. 나이도 얘기해 주세요. 예, 나이가 몇 살이죠? 손좀 31. 31밖에 안 돼요. 그분은 그냥 여기 이거 딱 해보시더니 이거 그냥 이거에 그냥 올인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5개가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정말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있다 보면 전화로 그냥 해도 되거든요. 내가 카카오 인증 가면 그냥 인증해줘. 해도 되잖아요. 내가 안 찾아가더라도. 소개만 해도 소개하면은 그냥 저 소개받잖아요. 안 찾아가요. 누구한테 그 소개받았는데요. 국제환급 한번 금액이 있는지 산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카카오 인증 그 문자만 가면 인증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금액 나오면 캡처해서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려요. 이만큼 나왔는데 한번 저희가 전문 세무법인이 저희하고 업무 협약 맺은 그 세무법인이 있는데 거기서 검토하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한번 진행해 볼까요? 하면은 당연히 금액이 세무 검토를 한다는데 이거 안 할래 이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하고 이제 금액 높아진 검토 보고서를 들고 이제 찾아가서 계약까지 이제 성사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사실은 혹시 여기에서 이제 영업 해보신 분 있으실까요? 네. 영업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삼성지사에서 만든 지금 이거 외에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비즈렌탈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들은 다 뭐냐면은 사업주분한테 도움이 되는 헬핑 아이템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하면서 할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당신 돈 찾아주는 거고, 당신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31살 그분은 되게 당당하게 하시더라고. 예. 내가 가서 물건 팔러 가가지고 저 사람 돈 뜯어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업무는 일반 영업 업무하고 조금 달리 보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 혹시 뭐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거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너무 관심 많아요. 확 생기시나요? 빨리 가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비즈 렌탈이에요. 비즈니스 5분만 쉬었다 하시죠. 그럴까요? 네, 네, 5분만 알겠습니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수험사들이 저 서류를 안 띄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띄워주려고 그러니까 대부분 저 서류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난리 경정 청구 받으시려고 할 줄 알아요. 세무사들은 기장세무사들은. 그래서 저희들은 요청을 할 때 그 사업주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이 서류 요청하면서 고용지원금 받아야 되니까 해달라고 하세요 하면은 잘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고용지원금 받을 때 서류랑 똑같아요. 그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다. 너무 좋아졌어요. 예, 엄청 좋아진 거예요. 기장세무사를 그냥 배제시켜 놓고 일을 진행할 수 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냥 화장실이나 커피도 드셔도 됩니다. 아직도 대표님, 들어갔어요? 비즈니스 쪽은 조금 짧게 아니요. 그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왔어. 대표님, 왜? 비즈니스 쪽은 좀만 짧게. 짧게. 네, 네. 그냥 간단하게 예, 개념만. 그다음에 제가 이거 나오는 거 비용이랑 네. 그거 얘기하고 브리핑해서 네네. 결제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안 나왔어. 이것도 미쳤네. 왜 지금 토요일이라서 그런가? 아니야. 메인에서 그게 떠야 된다니까? 거래 메인 인터넷에서 그 입출 내역, 출금 내역 있잖아요. 거래 아이디가 떠야지 가. 어디로 보내신 거지? 아까 그거였지. 그러면은 나의 지갑. 네, 거기에서 USDT 출금. 여기 출금 내역 있잖아요. 이게 떠야 돼, 이게. 이게 왜 안 뜨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 보내고 있는 거야. 12시 반에 썼는데 이거 해제 안 한 거 아니세요? 해제 안 된 거 아니세요? 해지가 안 되는 게 무슨 소리야? 해제 안 해지가 아니라 하면 여기 수압에 토요일이니까 수압에서 아니야. 그러면은 아예 출금 자체가 안 출금 돼. 자체가 그러면 토요일 날은 출금 자체가 안 되지. 출금 안 하지 않나요? 토요일 날은 못 하지 아니 않나요? 그거는 그때 그 입금이 토요일 안 된다는 거였지. 출금하고 이거 안 되면 안 되지. 이거는 그래요? 나 출금하고 입금 8일 날이 무슨 요일이었죠? 8일 날 했거든. 아니 출금하고 입금은 어떤 직업이든 다 된단 말이야. 주말에도. 나도 일요일 날 했는데 1월 8일 날 입금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이 출금 아이디가 보내지면 이게 뜨더라고요. 뜨면 이제 가더라고. 근데 왜 그게 안 뜨지? 점심 때도 좀. 이거 지금 210번 했단 말이야. 210 이렇게 10 빠지고서 네네. 200만 가더라. 이거 한번 채널 보세요. 캡처해서 네. 보내세요. 얘기하세요. 그럼 빠를 것 같습니다. 최무수 대표님 주말에도 일하시니까. 네. 최무석 대표님 쪽은 제가 다음 주에 네. 2월 달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바쁘셔갖고 네. 법인 네 개 있대요. 자기 거는.
아이폰 거랑 하면은 그쪽도 꽤 나오고 제가 이번에 청담 성형외과가 제일 기대되고 있어갖고 그쪽은 법인이 거의 100이 정도 있더라고요. 중위세포 주사하는 데랑 성형외과랑 치과랑 피부과랑 네 군데가 한 건물에 있어요. 사옥에. 압구정역 쪽에 있다 보니까 본인 애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게. 돈 벌어야지. 엄청 쉽지 근데 않아요. 이종훈 소장은 페이스북 검사인데 네, 원래 페이스북 하시다가 요즘 안 하셨는데 하시던데. 요즘은 안 해요. 왜냐면 페이스북이 조금 페이스북, 네. 이게 하락되잖아요. 그래서 이종훈 소장은 누구 같은데. 예, 많이 하세요. 이제 다른 아이템들도. 좋네요. 프로그램은 저도 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대표도 상담할 때 바로 네네네. 알려주니까 너무 편리하고 이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는 분들은 안 해보신 사람들은 몰라요. 되게 강력한 분이. 예, 안 해본 사람은 모르고 직접 움직인 사람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그 말해요. 이거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딨냐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이게 소개가 되게 강력해요. 예. 모르겠네요. 예, 내가 돈 얼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법인 사업자랑 그 개인 사업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법인을 넣었는데 검토 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거의 직원을 거의 안 썼어요. 그 어떤 그 건설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일용 형태로 용역 형태로 이렇게 많이 그 직원을 쓰고 이제 상주 직원을 안 쓰다 보니까 기다려보세요. 법인은 돈이 안 나왔어요. 검토 중 나왔는데 그것도 여튼 세무법인에서 정밀 검토는 들어갔어요. 저희가 혹시 이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 넣었더니 그 큰 금액도 아니었어요. 한 90만 원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제 보니까고는 잠깐 기다려봐. 우리 와이프도 사업자 하나 있는데 해주고 나 아는 사람 동생 있으니까 거기도 전화 내가 남겨줄 테니까 해보고 또 뭐 자재상 같은 경우에 직원 몇 명 쓰니까 거기도 해봐 하고 세 군데를 딱 그냥 소개시켜 주세요. 응, 응. 그러니까 해보면 알아요. 이게 돈 나오면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그 31살 먹은 그분도 막 깜짝 놀랐어요. 막 하루 5개씩 막 올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동료 일하시는 분들 많이 소개하면은 저도 뭐 혜택이 있나요? 많이 소개해서 만약에 삼성지사가 많이 위축하고. 근데 그 뭐지 저희가 이제 원래는 없거든요. 원래는 없는데 그 이제 박 대표님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인들 뭐 이렇게 주변에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소개도 하고 싶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레퍼럴로 해서 이제 그 소개하신 분이 영업을 해서 이거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영업하신 분한테 영업 수수료가 이제 현금 환급의 기준으로 10%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개하신 분한테는 2%. 예. 이건 이제 지사 수익에서 쉐어하는 거예요. 저분 가져갈 수익이 아니라 그래서 빼는 게 아니라 저희 지사 수익에서 쉐어하는 거예요. 사실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제가 번외 컨설팅 하거든요. 네네. 대통령도 안 하려고 이거 경쟁 청구 하려고 했더니 되게 까다롭고 힘들었어요. 네네네. 프로그램이 너무 괜찮아요. 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환급할 금액이 나왔는데 네네. 그거를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안 하는 분도 있죠. 이유는 보통 왜 안 할까요? 아우 나는 기장세무사한테 물어보고 할 거야. 기장세무사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밖에 안 해요. 거의. 예. 그리고 이런 분들 있어요. 얌체 같은 사장님들. 알았어. 그 뭐 저희 이제 그러면 세밀 검토 해볼까요? 딱 하면은 알았어 해놓고 이제 막 이제 검토 보고서 뽑고 있는데 난 그냥 기장세무사한테 경정 청구 해달라고 했어.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사실 얌체 같은 사장님들 그러잖아요. 야, 너 씨 일 어떻게 했어 도대체?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그 뭐야 경정 청구 빨리 네가 받아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기장세무사들이 이제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관계 법령들 다 찾을 수 있겠어요? 다 맞추고 못 맞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 이제 이거는 저희 그 수수료 받아야 된다. 그러면 얼마 줘야 되냐? 그러면 이거는 보통 환급액 한 30%는 저희 수수료로 빠진다고 이렇게 하면은 사업주는 이제 야 네가 일 못해가지고 못 받은 건데 그걸 다 빼가냐? 뭐 15% 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얌체 같은 사장님들은 꼭 손해를 봐요. 뭐냐? 기장세무사한테 경정충 요청을 하면은 아니 막 그 케이크만 만들던 사람한테 떡 되게 맛있는 막 장인떡 만들라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다 못 찾는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일례로 저 경험담인데 어떤 식당 사장님한테 갔는데 여기가 이제 한 1,500만 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세무법인 검토 들어간 사이에 기장세무사한테 이제 이거 이만큼 나오는데 찾으라고 했나 봐요. 기장세무사가 이제 막 한 며칠 동안 이제 찾은 거예요. 근데 저희까지 찾은 게 3,800만 원? 이렇게 찾았는데 기장 세무사가 2,500을 찾았어요. 예. 그 얼마 근데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기장 세무사한테 이제 어쩔 수 없이 맡겨야죠. 왜냐면 이 사람 일 시켰잖아요. 야, 나 안 할래 그냥. 이렇게 하면 기장 세무사가 뭐 며칠 동안 고생해서 막 날밤새 가면서 찾아놨더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자기는 손해 보는 거야. 우리 쪽에 하는 그 뭐야 금액 30%한 금액보다 기장 세무사한테 15% 이거 주고 나도 더 받는 금액이 작아지잖아요. 한 번 신청하면 또 그 뭐야 다시 신청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탐 대실 하시는 사장님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그 어떤 영업에 대한 노하우들은 저희가 사실은 그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정말 어디겠지? 영업인 등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카톡으로 다 개인톡들로 다 보내드려요. 뭐 멘트까지 사실 다 보내드리고 정말 이분 보세요. 정말 하소연하셔 때는 장군말 이래야 돼요. 이렇게 길게 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업인들이 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뭐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네네. 이게 뭐 최소가 있나요? 최소 기준은 100만 원. 다른 데는 뭐 200, 300 정도 돼야지 진행을 해요. 저희 100만 원. 100만 원만 넘으면 무조건 진행. 예. 다른 데 막 한 200, 180만 원 나오는데 진행 못 한다고 해요. 이거 그 하는 노고에 비해서 받는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다른 세무법인은 안 한다고 하는 게 많아요. 네. 저희는 100만 원만 넘으면은 진행. 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뭐야 정평이랑 저희가 되게 그 협약 맺을 때 이 부분을 되게 좀 그걸 했어요. 왜냐면은 그 영업인들 되게 힘들게 영업을 했는데 꼴랑 100만 원 나왔다. 그래도 하여튼 내 차비라도 건질 수 있어야 되잖아. 다만 10만 원이라도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챙겨 드리려고 그렇게 업무 협약을 맺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거는 비즈 렌탈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업주분들이 이제 그 사업 운영 자금을 쓸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영 자금을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돈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우선적으로 그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보통 사업주분들이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거 하거나 병원 같은 데서 다 그 장비 들여놓잖아요. 이때 대부분 사용하시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뭐 대출, 그러니까 병원 그 의사들 대출 한도가 높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장비를 들여놓고 아니면 리스 대부분 리스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금융권 상품이잖아요. 보시면 금융권. 이제 렌탈은 뭐냐면은
비금융권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 뭐냐?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 대출이나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채로 잡히잖아요. 당연히 금융권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하락해요. 대출이 이제 뭐 몇 억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요즘 이제 정책 자금 받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그 공단 같은 데 보시면. 근데 그 신용 등급이 안 나오면은 정책 자금을 안 줘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하락함으로써 정책 자금도 받기 어렵고 그러니까 여신이 당연히 줄죠.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이제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이제 리스 같은 경우에는 선납금으로 30% 정도 납부를 또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리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부채 자산으로 딱 등재가 돼요. 법인 부채 자산. 그래서 감가상각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이게 그 금융권에 이제 등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행까지 처리 속도가 느려요. 뭐 대출 받으려고 해도 뭐 기업은행 가가지고 내가 사업자인데 대출 받으려고 한 2주 넘게 걸리잖아요, 사실은. 막 한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심사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렌탈은 실행까지 처리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뭐 빠른 경우에는 이틀 만에도 그냥 나와요. 네. 그리고 리스나 할부를 먼저 하면은 여기 렌탈 한도가 줄어들고요. 이자가 비싸요. 근데 이제 렌탈은 비금융권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비금융권이라고 해서 이게 돈을 쓰는 그 상품인데 뭐 사채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뭐 KG 이니시스라든가 뭐 어디 캐피탈 이런 금융권 돈을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서 비금융권 상품으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금융권이니까 당연히 렌탈을 썼을 때 부채로 잡히질 않겠죠. 그리고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비금융권 상품이다 보니까 여신여력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 리스는 선납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렌탈은 선납금이 없어요. 대신 이제 B2B 그러니까 조금 뭐 큰 금액으로 들어가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보증보험에서 그 보증보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그 보증보험료는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금융권이니까 뭐 부채자산으로 잡히질 않아요. 내가 어떤 공구를 아까 그 뭐 설비를 렌탈로 들여놨다고 해서 이게 법인 그 재산으로 등재가 안 돼요. 이게 되게 그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큰 메리트예요. 그래서 이 렌탈 상품을 소개를 할 때는 대표하고 단둘이 하는 게 좋아요. 거기에 뭐 큰 회사에 막 이사도 있고 뭐 이럴 때는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은 대표가 빚 자금을 만들 수 있어요. 법인 자산으로 등재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 자산으로 등재되면은 대표가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하죠.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법인 자산으로 등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렌탈이 끝난 뒤에 대표가 임의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거의죠 뭐. 네. 그리고 렌탈을 먼저 받잖아요. 그러면은 대출이나 리스를 또 받을 수 있어요. 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 어느 때 돈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출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렌탈을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대출을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절세에 의한 상세 효과로 저렴한 사용료. 이게 이제 저희 국세환급 업무랑 딱 맞아지는 거라 이제 하나의 아이템, 그러니까 두 개의 아이템을 한 번에 이제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B2B 렌탈은 그 비즈 렌탈은 좀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바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렌탈 종류는 B2C 2800 렌탈 할부가 있고 B2B 렌탈이 있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이름 지은 거예요. B2C는 뭐냐면 개인 신용, 대표 신용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이 상품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죄송한데. 이게 원래 KG 되게 좋은 상품이었거든요. 막 그냥 초기 사업자들 있잖아요. 뭐 나 그냥 카페 할래 했을 때 그 물품들 있잖아요. 집기들 이런 것들 뭐 택자 타이블까지도 이걸로 그냥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KG 이니시스에서 진행하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상품이었는데 KG 이니시스 총괄본부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상품 없애겠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진행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우선은. 그 며칠 전 얘기예요. 지금 며칠 전까지도 진행이 됐는데 이거는 진행하면은 한 이틀 만에도 그냥 돈이 지급돼요. 신용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
되게 좋은 상품이었어요. 저희들이 막 체인점 같은데 그런데 그냥 영업해가지고 그 사업 설명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사업주들 상대로 하면은 막 열 몇 개씩 이렇게 계약되고 막 이랬으니까요. 되게 좋은 상품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힘들게 됐다. B2B 렌탈은 뭐냐면은 B2C는 개인, 그러니까 대표 신용만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었잖아요. 신규 사업자도 가능하고. B2B 렌탈은 대표 신용도 보고 사업장의 매출 현황, 그리고 사업장의 신용도까지도 보고 나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좋아진 게 예전에는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서울보증보험 심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무보증으로 상품이 하나 생겼어요. 2억까지. 신용 좋으면은 서울보증보험료가 비싸요. 뭐 막 700 몇만 원 이렇게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막 1억 빌릴 때. 근데 2억까지 무보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왔다. 좋다. 그래서 왜냐면 서울보증보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B2B 렌탈은 이제 500만 원에서 50억까지 가능한데 보통은 한 7억 미만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7억 이상이 되면은 서울보증보험 본사까지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승인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7억 정도까지는 그냥 지사나 뭐 이렇게 영업점에서도 그냥 승인이 떨어지니까 할 수 있고요. 이게 왜 좋냐? 이거 절세표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희들 영업할 때 이 절세표하고 이제 장점만 가지고 그냥 세 장만 딱 들고 가서 영업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만약에 이제 이게 개인 사업자인데 1억이 이제 필요해요. 뭐냐면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렌탈은 뭐냐면은 이거 자료 다 드릴 거예요, 사장님. 안 찍어도 돼요. 예. 렌탈은 뭐냐면은 내가 공장에 어떤 설비를 해야 돼. 근데 이 기계가 한 1억 정도 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3천만 원이라는 선납금도 필요하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는 뭐 칫솔 만드는 기계인데 이 기계가 요즘 새로 나와서 되게 좋아. 이 기계를 쓰고 싶어. 근데 리스는 뭐냐면은 리스에 제휴된 제품만 리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칫솔 만드는 기계 여기에 제휴된 기계를 들여놔야 되는 상황인데 렌탈은 내가 고를 수 있어요. 내가 렌탈을 그 어떤 기계를 파는 공급사에다가 견적서를 요청을 해서 렌탈사에 이 견적 요청을 하면 되거든요. 내가 이제 뭐 1억짜리 부품이 너 할 수 있어 렌탈 해줄게 승인이 떨어지면은 그 공급사 뭐죠? 그거를 갖다가 넣으면은, 예, 지급됩니다, 바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좋은 점은 1억을 렌탈을 한다. 1억짜리 이제 기계를. 그냥 1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제 36개월을 쓸 경우에는, 총 갚아야 되는 이제 렌탈 금액이 1억 3,960만 원이에요. 그래서 되게 커 보이잖아요. 한 13% 정도 되잖아요. 1년에. 그러면 되게 큰데, 그래서 월마다 387만 원의 금액을 갚아야 되는데 이 렌탈은 부가세가 환급돼요. 그래서 부가세 1269만 원이 환급돼요. 분기마다 내가 낸 금액이 환급되는 거예요. 부가세가.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1억 2,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1억짜리는 보증보험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보증보험 냈을 때 700만 원 보증보험료 내고 소득공제 금액이 3,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세 환급으로 내가 설비 투자했을 때 이 사람이 소득세 구간이 26.4%짜리였는데 소득 공제를 렌탈 기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렌탈을 통해서 들여놓은 장비가 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3,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1억이라는 돈을 빌려 썼는데 그 공제 후에 다 계산을 해보면 갚는 금액이 9,8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적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사업주분들은 이게 되게 좋은 거거든요. 렌탈 상품이. 내가 부가세 환급받고 공제 받으면은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이분은 이제 사업을 되게 좀 잘하시는 분인가 봐. 소득세 구간이 높잖아요. 26.4%. 근데 소득세가 이제 16.5%짜리는 다 이렇게 똑같아요. 부가세 환급 금액도 똑같잖아요. 근데
세액공제, 소득공제, 그 세액공제만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총 갚아야 될 금액이 1억 1천만 원. 그래도 되게 3년 동안 이자 11%에 쓰는 거니까 되게 저렴한 건데, 그 중요한 게 그 렌탈을 되게 선호하는 데가 지금 병원이에요. 병원은 예전엔 리스로 대부분 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렌탈 들어가니까 병원들은 대부분 병원 이제 그 개인 사입자 소득 구간이 막 40% 이래요. 그래서 이 절대표를 계산을 저희가 이제 그 렌탈 의뢰가 들어오면은 그 소득세 구간이 다 나오거든요. 신용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7,600만 원만 갚으면 돼요. 3년 동안 총 금액이 엄청 좋죠. 네. 그리고 저희들은 뭐냐면은 이 일을 통해서 렌탈을 통해 가지고 국제 환급 업무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이제 그 그 뭐죠? 영업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되게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상품이고요. 이건 뭐 법인 사업자인데 이 법인세 그 절감 구간이, 그러니까 법인 세율 구간이라는 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계산하는 거는. 이제 B2B 그 렌탈은 새 기계라든가 새 장비 할 때 중고도 가능하고요. 또 어떤 사업장은 이 설비를 다 해놨어.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그럴 때 그 장비를 가지고 이제 담보를 통해서 이제 운영 자금을 빌려 쓸 수도 있는 상품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 막 하는 분들은 병원이라든가 막 이런데 아니면은 공단 같은 데 가서 그냥 저희 팜플렛도 다 만들어 드리거든요. 이제 갖다 그냥 뿌려요. 그럼 연락이 와, 희한하게. 이거는 이제 조금 간단하게,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영업인 되시면은 자세하게 또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뭐 서울보증보험증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저희들이 이제 물품 견적 요청을 할 때는 이런 이제 사업주분한테 견적 요청서가 저희 이제 자료실에 다 있거든요. 제가 이제 렌탈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 어떤 사업장이 승인이 났다 그러면 다 보내드릴 거예요. 톡으로, 개인톡으로 이거 준비해 주세요. 이 렌탈 업무는 되게 간단해요. 처음에 할 거는 뭐냐면은 사업주의 이제 토스 신용도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토스 신용도를 체크해서 6등급 이상이면 그 심사 대상이 돼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제 할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폼을 하나 드릴 거예요. 뭐냐면은 그 사업장에 대해서 신용도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 토스 신용으로 1차적으로 체크를 해서 6등급 이상 되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나이스 신용 정보로 해서 세밀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연락 가능한 시간, 인증번호를 받아야 되니까 연락 가능 시간이랑 뭐 이런 것들, 사업자 등록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이제 그 폼에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하고 이제 뭐냐면은 승인 났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영업인분한테 뭐뭐뭐 서류 그 대표님한테 요청해 주세요 하면 그 톡 그대로 전달하면 돼요. 뭐뭐 서류 해주세요 했어. 또 견적서 요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견적서 그 폼을 보내줘, 파일을. 그러면 이대로 양식대로 작성해 주세요. 그냥 전달은 중간에서 그냥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기계 설치되면은 영업 순서를 받고 땡. 예,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어렵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는 막 이런 그 요식업 막 이런 프랜차이즈 이런데 그 신규 사업자들도 아까 2,800 그걸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그 사업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보면은 여기 이제 무슨 공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공장이에요. 그래서 기계 이제 CNC 선반 그리고 뭐 머시닝 센터 저 몰라요 뭔지. 근데 기계 구입비가 4억이에요. 현금으로 살려면 4억 다 들죠. 리스로 살려면은 1,200만 원 이제 선납해야 되고 그것도 이제 뭐 그 내가 이제 딱 원하는 기계가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저희 렌탈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은 빵원 돈 안 들어요. 그리고 그냥 달달이 이제 그 렌탈료를 지급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뭐 4개월 분기마다 한 번씩 부가세 환급 받아서 또 다음 달에 내 그 렌탈료 그냥 지급하면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없다. 여기는 이제 커피 체인점이었는데요.
딱 들어간 돈 500만 원이었어요. 뭐냐면 이제 브랜드 그 체인점 비용, 가맹 비용.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한 2억 900만 원인데 이거 다 그냥 그 렌탈로 그냥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진짜 없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갚으면 되지 하면 되니까 신용도 있고 하면. 네. 병원, MRI, CT 뭐한 7억 드는 거 0원. 네. 의사들은 좀 그래도 그 전문직이기 때문에 신용도가 그래도 괜찮아요. 정말 망하기 직전의 병원이 아닌 이상.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3단 리플렛도 만들어서 영업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단지 앞뒤로 그냥 환급하고 렌탈 이런 식으로 이제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영업하실 때 그냥 정말 이 일은 국제환급 업무도 그렇고 80 넘으신 분들도 해요. 본사에 80살 넘은 분이 지난달에 국제환급으로 2억 2천 했어요. 그분들은 뭐냐면은 한 분이 이제 와서 이걸 들었어. 국제환급. 해볼 만한데?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같이. 그분들 와가지고 교육 듣고 세 분이서 아침에 만나요. 전단지 한 20장, 30장씩 들고. 그리고, 야, 이번에는 가상 디지털 해서 돌려보자. 그러니까 전철 교통비도 공짜잖아요. 그냥 만나서 돌리고 점심 먹고 헤어지고 이러다가 연락 오면 가세요. 예, 그래서 지난달에 한 2억 2천짜리 하셨고, 예, 뭐 이 일이 뭐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간단한 대로 가서 조회해주고 업무 보고서만 쓰면은 거기서 알아서 이제 계약서랑 다 제가 발송해드리거든요. 그 검토 보고서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계약을 하세요까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가르쳐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너무 이제 그냥 전달하거나 아니면은 그 계약하라는 대로만 가서 하면은 이제 나중에 보통 이제 국제환급금은 국세청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수를 하고 난 뒤에 한 2개월 안에 나와요. 이게 그 국세청에서 지정된 게 55일 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검토 보고서 나오고 계약을 해가지고 국세청에 접수하기까지 한 4일 정도 걸리거든요. 왜냐면은 그 한 4일이 아니라 한 2주 정도 작업을 해요. 그 국세청에 접수할 자료들을 싹 만들어요. 서류나. 그래서 세무법인에서. 그래서 이제 접수하고 나서 접수된 날짜부터 55일 이내에 국제환급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은 이제 이자를 쳐서 줘요. 나중에 환급금 돌려줄 때. 근데 이자가 뭐 되게 법정이자만 해가지고 되게 싼 게 아니라 되게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족할 만큼의 이자가 붙어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업자분들한테 조금 늦게 나간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는 없어요, 사실. 근데 하여튼 대부분 2달 이내에 나가고, 뭐냐면은 국세청에 접수될 때 그 세무법인 용역 접수한 거랑, 그러니까 세무법인으로 용역 수수료가 국세청에서 직접 지급돼요. 그리고 사업주들한테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세무법인에서 이제 용역 수수료를 국세청으로서 받으면 저희한테 이제 용역 수수료를 지급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영업하면은 내가 한 두세 달 뒤에는 이만큼의 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비즈 렌탈은 좀 빠르죠. 예, 한 15일 이내에 이 승인 떨어지면은 뭐 가서 설치만 하면 지급이 바로 되는 거니까 조금 그 수수료는 조금 빠르게 나오는데 국제환급에 대한 영업 수수료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 사이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접수를 했을 경우에. 비즈니스 공짜면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더 비싸겠네요. 비즈 렌탈이요? 렌탈비가. 렌탈 이자는 근데 이거를 그 일반 대출과 같은 상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금리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걸 못 해요. 근데 아까 이게 절세표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사실은. 그냥 딱 보시면 내가 1억을 빌려 썼는데도 부가세 환급받고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3년 동안 쓰고 9,800만 원밖에 안 낸다. 이 부분이 되게 사업자들한테 메리트가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이율이 오히려 마이너스 0.45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중고, 신규, 이거 뭐가 뭐죠? 그러니까
이 렌탈 상품은 내가 새로 새 기계를 들여놓을 때도 있지만 중고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다 된다는 거예요. 중고를 살 때. 예, 그 사업자가 중고를 공급받아야 될 때 또는 새 기계를 살 때 다 된다는 거예요. 중고도 예, 중고 렌탈도 가능하고 신규 렌탈도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네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네네. 병원 원장님이 중고 장비를 예, 해도 1억짜리를 예, 하나 해도 더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도 할 때 됩니다. 여기서 지불을 해주고 이렇게 여기서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병원 그 원장님 처음에 개인 신용도랑 병원의 이제 매출 현황이라든가 신용도가 또 있거든요. 사업장에. 그걸 보고 아 이거는 해드려도 된다. 렌탈 승인이 나요. 그러면은 원장님한테 뭐냐면 원하시는 기계 견적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공급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고로.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얼마다 해가지고 견적 요청을 해서 우리한테 그 렌탈사에 저희한테 접수를 해주면 렌탈사에서 이제 뭐 하냐면은 그 공급사한테 가서 설치해 주세요. 설치 확인되면은 저희가 돈 지급 일시불로 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장님 이제 그 기계 그 장비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렌탈사에서 그 실사를 한번 나가요. 잘 확실히 설치가 됐는지. 그리고 그거 실사 확인이 딱 끝나면은 이제 바로 일시불로 쏴줘요. 돈을 공급사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급사는 후불로 받지만 중요한 게 돈을 떼어먹힐 염려는 없어요. 공급사들은. 장비 공급을 한 사람은. 그리고 일시불로 받기 때문에 공급사도 되게 좋은 거예요. 대부분 뭐 일시불로 안 주고 막 이렇게 할부로 끊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오래 걸리잖아요. 받는데 자금을 다 받는데 공급사들도 되게 좋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공급사도 같이 영업을 해버리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공급사한테 내가 이거 연결시켜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커미션 줘. 이것까지 그 공급사로부터 돈 받아요. 그 사람은. 여기서 받고 렌탈사에서 받고 공급사에서 받고 예,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렌탈 영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 광고 이런 거. 렌탈 영원? 뭐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분이 빵원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예. 이 렌탈 업무가요. 기존에 있는 중고 기계는 뭐 이렇게 값어치를 쳐주는 거예요. 그 백렌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설비를 해놨을 때 갑자기 이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금이 필요할 때는 그 장비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데 그때도 반드시 대표 신용도랑 사업장 신용도는 체크를 해요. 왜냐면은 내 돈 빌려줬는데 이 장비 사실 중고잖아요. 나는 돈을 받는 게 좋지 이거를 갖다가 뭐 압류를 해가지고 뭐 이거 다시 팔고 이런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용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분명히 체크를 똑같이 해요. 그냥 렌탈 신규로 할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 기계가 본인 회사 건지 본인 소유의 것인지가 중요하잖아요. 남의 건데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급할 때 세금 계산서랑 뭐 초기 공급 비용 뭐 이거를 서류 두 가지인가를 요청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가서 보통 이제 뭐 기계가 5억이다. 근데 한 10년 안에 10년 정도 안으로 된 기계, 10년 넘어가는 기계 노후 기계라 좀 이제 렌탈사에서 승인은 안 떨어뜨리고요. 그러면은 한 40% 정도의 자금은 빌렸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40%라는 거는 대표님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이 렌탈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제 온라인으로 조금 자세하게 강의를 할 그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5억짜리 40% 2억을 빌려준다는 돈을 빌리는 거죠. 네,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렌탈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법인한테 그 2억이라는 돈은 네. 렌탈사에서 들어가요. 네, 근데 그 돈이 들어오면 그것도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법인. 이거는 비금융 상품이잖아요.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죠. 네. 렌탈은 비금융 상품이에요. 이런 상품이. 네. 법인 통장 금융권에 다 들어가면 못 쓰죠. 대출이나 뭐 이런 걸 안 잡혀요. 전혀.
그리고 그 기계가 백렌탈을 할 때는 기계에 담보가 잡혀 있거나 만약에 리스로 했는데 리스가 안 끝났거나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차피 그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확인할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빌려줄 상황도 안 되는데 빌리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아무리 이게 비금융권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금융권에서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해요. 대신 사업자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비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신용도도 하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엄청 이거 선호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따로 또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영업인분은 그 세 가지 아이템을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병원 가가지고. 이제 병원 의사가 장비를 들여놔야 되는데, 그냥 이제 이렇게 명함 주고 막 이렇게 뭐 전단지 주고 왔나 봐요. 연락이 왔대요. 갔어. 가가지고, 지금 이거 해보고 싶은데 가능하냐 해가지고 심사 넣었더니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당당하게 하더라고. 내 이거 해결해 줄 테니까 심사 떨어진 거 보고 이거 그 렌탈 해줄 테니까 당신 국제환급 신청해라. 어. 그리고 또 하나 아이템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것까지 이제 아예 거의 조건부로 이거 했을 때 내가 이거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딱 들어갔는데 예. 그분 영업 되게 잘하시더라고. 어. 상상할 수가 없어. 당당하게 그냥. 우리는 내가 하는 영업은 너를 도와주는 영업이지, 도와주는 아이템이지, 내가 네 돈 뜯어가는 아이템은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아이템들만 지금 삼성지사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이게 비용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영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막 보험 영업 어렵잖아요. 차 팔아는 그것도 어렵고 세일즈 차 세일즈. 총수와 세특기 영업을 했는데 네. 네. 근데 이거는 도움이 되잖아요. 야, 네가 이거 렌탈하면 장비 필요한 사람이에요. 장비 사야 되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못 찾을 돈 찾아주는 거고 뭐 이러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영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삼성지사에서 준비하는 영업들은 대부분 사업자들을 도와주거나 이런 류의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이템을 준비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경정 영업은 언제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 이제 진짜 이 네. 경정 청구라는 게 한 10년 전에 생겼어요. 근데 잘 몰랐죠, 그때는. 근데 한 3년 전쯤에 이제 이걸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이제 약간 아이템 형태로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너 이거 내 거 보험 들어주면은 경영 청구 이거 선고선 해가지고 환급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조금 퍼졌고 한 2년 동안 한 재작년 말 한 1년 반? 이 정도 전부터 이제 이게 시장이 엄청 크다, 좋다 막 하니까 막 세무법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막 프로그램, 이제 세무법인 자체 내에서 이제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영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그 앱, 그러니까 해움이라든가 이런 앱들이 다 앱 기반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막 한 달에 한두 개씩 막 생기기도 하고요. 예. 근데 그런 앱들과 우리의 경쟁력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예. 사업주분들이 그 앱을 통해서 받은 금액이랑 우리한테 받은 금액이 확실히 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 느끼셔도 돼요. 니네들이 니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내가 다 찾아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시면 돼요. 그 보험으로 수억 번다는 재테크가 바로 이걸로 둔갑했구나.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되게 많이 돈 많이 버신 분들 되게 많아요. 예. 되게 뭐 강의는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다 하셨죠. 네. 그러니까 한번 근데 뭐 내가 내 수익으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움직여봐야 알아요, 사실은. 안 하면은 빵이에요, 사실. 뭐 움직이지도 않는데 뭐 수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쉬운지 안 쉬운지도 당연히 몰라요. 근데
하여튼 제가 들은 거는 그거예요. 야, 이렇게 쉬운 영업이 어디 있냐. 해본 사람들은 다. 이거 소개가 너무 잘 된다. 예. 그건 진짜 해보신 분만 알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31살 그분은 다른 영업을 하시다가 이거 해보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이제 이것만 해. 나 다른 거 필요 없다. 이것만 할 거다. 그리고 보통요 한번 끊으려면 7번 이상 가야 되는 천천히 마무리하시고 네,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진행 좀 해주세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삼성자에서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은 우선은